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품별 질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도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하공차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는 이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 흔들림 공차를 적용을 해주면 되고, 데이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다가 치수선을 빼서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데이텀을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이제 편심축이 아니라면 이러한 축 중심선이 이제 이러한 축을 이제 관통을 하게 되므로 이 축 중심선에다가 데이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뽑고 일단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차 기입 틀 명령인 톨러런스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일단 데이텀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데이텀만 선택을 해서 이 축 끝단 부분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치수선을 빼서 기하공차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이제 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끼워 맞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 베어링과 오일실이 이제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다가 기하공차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다가 치수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선을 뽑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흔들림 공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러한 원통을 규제를 하지만 이제 공차 값에는 이제 파이 기호를 이제 삽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텀은 A라고 작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두 흔들림 공차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이러한 2D 도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롯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일단 PDF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 ACAD CTB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 편집 단추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색상은 이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번을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4번까지를 선택을 해주고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선 가중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일에 가중치가 우리가
그 적용한 색상과 다른 값이라면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맞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그 값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선 종류도 이제 객체 선 종류 사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저장 및 닫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용지 크기는 A3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플롯 영역은 우리가 이제 리미트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한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롯의 중심 그리고 가로를 선택해 주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출력할 때는 이제 미리 보기를 먼저 보고 이제 도면이 맞게 나오는지 혹시 혹은 또 누락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CAD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플롯을 클릭을 하면 이제 도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그 중심 마크가 이 용지의 끝단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 용지의 그 간격값이 만일에 들어가져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이 끝에 이 용지 끝에 닿지 않고 약간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 등록 정보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그 표준 용지 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용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 보시는 이제 그 맨 아래 왼쪽 오른쪽에 혹시 값이 들어가져 있다면 이제 모두 0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하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임의 이름을 뭐 R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마침을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값을 한번 바꾸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의 값을 한번 10을 줬다면 다시 이제 미리 보기에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간격값이 들어가짐에 의해서 이제 그 도면이 약간 그 용지에 불규칙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만일에 생긴다면 이 부분에 가서 그 본인이 출력하고자 하는 용지를 선택하고 값을 모두 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맞게 그 용지 크기가 이제 지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동력 전달 장치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이 되어진 그 2D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된 PDF 파일을 2D 도면은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벤터를 실행을 해서 이제 이 비고란에 그 삽입을 할 그 질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질량을 뭐 그 산출을 해서 이제 기입을 하라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만일에 뭐 그 중량을 산출해서 적용을 하라 하든지 혹은 이제 비중값을 주어지고 이제 그러한 그 값을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질량을 기입을 하라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전 그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시험은 이제 질량을 이제 산출을 하라라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한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벤터를 실행을 해서 이제 질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이제 이 기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프로퍼티스를 실행을 하고, 이제 물리적 부분에 가서 일단 밀도 값이 만일에 그 시험지에 어떤 그 비중 값으로 주어진다면, 그 비중이라는 것이 결국 물의 그 비중에 대한 그 물질의 비중, 물의 비중량에 대한 물질의 비중량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물의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어진 비중 값에다가 곱하기 1000을 이제 해주시면 이제 밀도 값을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밀도 값에다가 보통은 이제 그 철의 비중을 이제 7.85를 이제 문제지에 주어지게 되는데, 7.85에다가 1000을 곱하면 이제 7000, 일단 이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그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닫기를 클릭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7.85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 철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그 프로퍼티스를 실행을 해서, 이제 가단철 같은 경우는 7.150이 나오고, 다시 그렇다면 강철을 적용을 해주면 이제 7.850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재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주셔도 되고, 혹은 이 부분에 이 재질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일단 일반을 선택을 해서 이 더블 클릭을 누르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분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일단 물리적 부분에 가서 기계 부분에서 이 밀도 값을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어차피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어차피 킬로그램 퍼 그 세제곱미터가 되므로, 여기에다가 이제 밀도 값을 만일에 아까 철 같은 경우라면 이제 7.85를 그냥 850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ID 부분에 와서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재질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제 적용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 재질 부분에서 없다면 그냥 이 내재질을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부분에 다음에 추가 부분에서 이제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로 이제 일단 추가가 되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내재질이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이제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그 프로퍼티스에 가서 이제 재질별로
이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850이 앞서 이제 강철도 7.850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내재질을 더블 클릭을 해서 물리적에 가서 밀도 값을 그냥 7이라고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퍼티스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밀도 값이 이제 7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지에 비중 값이 이제 주어져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강철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매우 높음을 클릭을 하고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 0.389kg이 이제 이 기어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을 이 오토캐드에서 작성이 되어진 이 비고란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387 kg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졌는데, 만일에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라 하든지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라고, 만약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 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0.39kg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인벤터에서 이제 인벤터가 아니고 이제 3D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3D 도면도 이런 도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을 하나를 카피를 해주고, 일단 이쪽 부분에 수험 번호와 성명을 적는 부분하고 이제 이쪽 부품란은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터로 넘기기 전에 이제 3D 형상으로 이제 출력하는 부분만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편집을 해서 이제 작성을 다 해준 다음에 이제 넘기면 되겠고, 이제 글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글꼴이 ISO CP 글꼴인데, 이제 이 글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자하고 숫자가 조금 문자 선 굵기가 안 맞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이제 이 CP라는 글꼴을 사용하지 말고 일단 문자 스타일 명령이 ST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제 글꼴을 여러분들이 그냥 초기 글꼴인 일단 이 큰 글꼴 사용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CAD를 설치하며 이제 초기 글꼴이 RER이라고 하는 글꼴로 이제 되어져 있을 것인데, 이 RER이라고 하는 글꼴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글꼴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특히 또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글꼴이 이 토오마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토오마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글꼴을 처음부터 그냥 ISO CP로 안 바꾸고 그냥
초기 글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굴림체로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글꼴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P를 권장하는 사항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글꼴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인벤터와의 호환성을 생각을 한다면 뭐 도어마로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초기 글꼴인 아리알로 그대로 그냥 안 바꾸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도어마로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글꼴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일단 글꼴을 바꾸기 전에 이제 CP로 먼저 작성을 했다면 이제 뭐 CP로 먼저 출력을 하고 이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초기에 그냥 바로 그냥 도어마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도어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글꼴이 약간 그 ISO CP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다시 ST를 실행을 해주고, 그 아리알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크기는 아리알로 하나 그걸로 하나 뭐 크기는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수험 번호가 몇 자리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튀어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만 글꼴을 뭐 수정을 해 주시던지 해서 이제 인벤터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ISCP로 해도 이제 글꼴의 그 선 굵기만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뭐 나머지는 이제 출력되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벤터로 넘어와서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iso.idw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작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시트 편집에 들어가서 크기를 A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경계와 ISO는 모두 삭제를 해주고, 스케치에 가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고 직사각형을 0,0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그 윤곽선의 간격만큼 띄운 만큼의 그 간격값을 10mm씩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안 들어갔다면 이 부분의 치수를 10으로 고쳐주고 다시 이동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캐드처럼 이렇게 그 스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고, 이쪽 부분에 자꾸 치수가 안 들어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10으로 주고,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오면 되고,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점 같은 경우는 이 끝점이 잡히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제 그 이동 명령으로 직사각형을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앞서 이제 복사한 것을 이제 컨트롤 V를 클릭을 해서 일단 임의의 위치에 붙여 넣기를 해주고, 이동 명령을 실행을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기준점을 이제 2점을 잡아서 앞서 작성한 정사각형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 사각형은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일단 주석에 가서 도면층 편집을 클릭을 해주고, 일단 도면층 스타일에서 이제 CAD에서 넘어온 이 색깔별의 그 부분의 그 선가중치로 축척 부분을 이제 체크를 모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노란색인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 부분에서 이제 스탠다드라든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출력을 먼저 해보고 만일에 그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면 양식은 작성이 되어졌고, 이제 뷰 배치에 가서 일단 기준 뷰를 클릭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도면들이 그 활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활성화된 도면이 자동으로 이제 그 도면 뷰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기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정면도를 이쪽으로 하고, 일단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이제 음영 처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은선은 그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D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척도는 NS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작성이 안 되었다 이러면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영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도면의 3D 형상이 잘 보이는 뷰를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정면도 뷰는 억제를 시키고, 이 두 개의 뷰를 선택을 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보기 좋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이제 너무 뭐 작게 나온다든지 너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억제를 해제를 하고, 축적 부분에서 만약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러면 그냥 수치값을 바로 1.5로 입력을 해주면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 같이 연동이 개별적으로 한번, 지금 연동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각각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시키고 이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서 축척을 1.5로 입력을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일에 너무 크다 이러면 축척을 1보다 작은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척은 1.5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모형 상태도 그 나사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스레드 피처를 체크를 하고 접하는 모서리도 체크를 해서 그 도면을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도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도를 쪽을 정면도로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투영을 클릭을 하고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은 억제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텍스트를 하나, 크기는 5로 지정해주고 이제 품번을 이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심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일단 숫자가 좀 너무 작다 싶으면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7로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고 7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선택을 해서 이 중심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임의의 크기로 이제 뭐 치수값을 넣어서 작성해 줄 필요는 없고 이제 임의의 크기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다시 이 원을 선택을 해서 형식 부분에 가서 이제 그 0.25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제 복사를 하고 다시 붙여 넣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어진 부분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위치는 뭐 중심에다가 두셔도 되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품들의 이 가장 그 왼쪽 상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번을 위치를 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끔 좀 위치를 시켜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해서 1이 아니라 기어는 3이었으니까 3으로 고쳐준 다음에 앞서 이제 이 부분을 1대1이 아니라 그 NS로
NS로 바꾸면 그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 글꼴을 우리가 도우마로 해서 넘겨왔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다시 이제 중간 중심을 해주고 NS로 해서 이제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출력을 하면 다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은 굳이 여러분들이 안 바꾸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정확하게 중심에 위치를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제 치수를 그 치수를 부여를 해 주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그 CAD에서 넘길 때 다 수정이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하단에도 뭐 몇 개를 더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면을 출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하고 이제 이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일단 이 경우도 지금 현재 그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DF로 인쇄를 하기로 하고, 일단 특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특성을 클릭을 하면 이제 프린터가 잡혀 있다면 이제 프린터의 특성으로 이제 들어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방향은 가로로 하고 고급을 클릭을 해서 이제 용지 크기를 A3로 바꿔주고 인쇄 매수는 이제 원카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 범위는 현재 시트 설정에 가서 이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를 체크를 하고, 모형은 축척에 모형 1대1이 아니라 최적 맞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도면이 맞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을 눌러서 일단 동력 전달 장치 3D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된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면이 출력이 되어졌고, 일단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일단 글자 같은 경우도 이제 ISO/CP로 하면 이러한 숫자 부분들이 약간 조금 그 선 굵기가 조금 가늘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토오마로 글꼴을 바꿔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이제 항상 출력을 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